일단 의외로 저는 다립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여기를 맞아요. 왔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딱히 안 해봤을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다. 내가 너무 어린애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10대에서 20살로 넘어갈 때 그 자의식 있잖아요. 그쵸. 나 어른이 됐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는 해야겠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고 근데 여기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큰 어른으로 이제 보이시니까 저분들한테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왔던 것 같긴 한데 저한테 지금 자립이라는 단어가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 주어진 말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내 사유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나 혼자 뭐 내 생각을 막 할 거야 이런. 근데 뭐 허공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하는 거 위해서 가능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사유하고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관념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저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속에 있을 때만 내가 생각을 하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동기가 계속 이제 일으켜지는 것도 사람들 속에 있을 때 혼자 있으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찾을 수가 없게 될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 그 일주일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진짜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에세이를 써야 했던 거야. 근데 도무지 아무것도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내가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사람들 속에 있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너가 그 매니저 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 막 우리 친구들의 글이나 말을 들을 때 그 친구의 생각을 너무 잘 이해를 해주는 거야. 공감 능력을 여기에서 좀 길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선생님들한테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면서 공부를 해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여기 있으면 계속 읽기 훈련을 하잖아요. 책을 읽고 이 사람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나의 전제를 보고 뭐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거가 실제 현장에서 펼쳐지는 방식이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서 이해하는 이런 거가 될 것 같고 자립이라고 했을 때 결국 저는 읽고 쓰는 것도 자립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그 책을 읽으실 때 이 강밀도가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읽어야 내가 이 읽기와 쓰기로 읽기와 쓰기를 자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매니저 하면서 그리고 연차가 이제 쌓이면서 이제 청년 후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공간을 어쨌든 같이 내가 만들어간다라는 뭐 내가 전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 위해서 그 같이 공부한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되게 중요하게 된 것이 나를 자동으로 좀 훌륭하게 만들지 않았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연구실에서 아주 특별했던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었는데 그 토대는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가지고 뭘 할 게 없어져. 그래서 그러면 공부 자체를 이왕에 한 거를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처음에 그 고 선생님이 작은 공부방을 열 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모이면서 이제 변주가 일어나는 거죠.
욕망들이 서로 만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도 하면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본인의 업으로서의 공부가 자기의 이제 생계나 이제 이런 삶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질문되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분을 상당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밥을 같이 먹게 되면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얀파크로 좋은데 돈을 적게 쓸 수 있고 돈을 벌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여서 사실은 이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모델은 없었는데 같이 모여서 뭘 하다 보고 생각을 갖고 뭘 하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그 이익만큼이나 또 새로운 추구들이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서로에게 좋을 뿐 아니라 나에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자립한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스스로 이제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그게 경제적인 독립도 있지만 사실은 존재적으로 자기가 독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혼자라고 하는 게 이 개체 혼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한다, 독립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독립한다라고 하는 건 혼자서 뭘 해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하다면 친구와, 필요하다면 누군가와, 또 때로는 혼자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게 자립이고 독립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실에서는 같이 무언가를 할 때 거기에서 나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그리고 여러에게도 좋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실의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지점들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독립이나 자립이라고 얘기할 때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너무 요 작은 몸뚱아리 이를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과 함께 하는 것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도 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한다라고 하는 게 해야 되는 뭐 이런 당위에 공감해야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감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서 밖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 내가 너무 작고 빈약할 수밖에 없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너무 살아있고 즐겁고 좋고 그러니까 그런 나를 계속 살리고 싶은 거죠. 방금 쌤이 말한 것처럼 공감을 되게 개인적인 그 감정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인터뷰 하니까 그냥 함께 있고 싶다는 그게 좀 공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실에 있다 보면 이제 막 그런 즐거운 일들이 있잖아요. 같이 있다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까르르 하게 되고 막 이거 되는데 근데 그게 자립이고 독립의 기반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연구실이 아니라 뭐 사회 어디에 가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그럴 수 있는 관계를 즐거워하는 내 나이고 그렇게 만드는 나로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은 고립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또 독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과 자립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것들이 없어도 의존하지 않아도 혼자서 나도 괜찮을 정도의 모든 것을 갖추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과도 접속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또는 그런 능력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는 게 아마 독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연구실이 처음부터 막 고전을 공부하고 무슨 뭐 글쓰기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다른 어떤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이를테면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지식인 그룹. 처음엔 연구실의 그 정체성은 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도 각자 자기 전공들이 있었고 자기 영역에서 공부를 하는데 다만 이제 횡단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양 고전 공부하던 사람들이 서양 철학 공부하고 서양 철학 하는 사람들이 막 불교하고 그러면서 서로 막 공부들을 하면서 이제 공부 영역들도 되게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대중지성의 공동체로 전환하게 됐거든요. 연구실에서 고전 막 이런 거가 약간 공식화되는 거는 이제 그것과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다 각자의 영역에서의 고전들이 있었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뭐 현대문학의 고전, 뭐 한국문학의 고전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 이제 작은 국소적인 범위를 해체시키니까 남는 거는 분야의 고전이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나 지혜가 될 수 있는 고전들. 그런 의미에서의 고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것 같고 이것은 꼭 뭐 옛날 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우주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책들을 이제 고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건데요. 저는 종종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써먹는 공부를 하라. 근데 이 말은 밖에서 세상에서 이제 유용한 공부랑은 좀 의미가 달라요. 어떤 뭐 진학이나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 삶에서 유용해야 된다. 지혜가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지혜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줄거리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이 내 삶에서 육화돼서 나오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삶에서 그런 삶들을 가능하게 실현시킬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써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구실에서의 공부가 이제 밖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보통 공부랑 달랐던 거는 써먹는다는 측면에서 말하면은 한쪽에서는 뭐 당장 무슨 다음 진학이나 무슨 목표를 위해서 써먹는 거라면 연구실은 자기 삶에서 자기의 지혜로 변환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즉 밖에서는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취업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승진을 하고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집을 구하거나 조금 더 달콤하고 감각적인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한 데다가 이제 그 지식을 쓴다면 밖에서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자기를 정말 즐겁게 하는 관계나 어떤 세상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게 잘 쓰여지지가 않거든요. 밖이라고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경로가 있잖아요. 보통은 학교를 통해서 뭐 직장을 통해서 사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필요한 어떤 이 자질 또는 도구로서의 이제 공부가 필요한데 연구실에서 하는 공부는 그런 데에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의 입장에서 보자면 쓸모없는 공부, 써먹지 못하는 것을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가 될 테고 제 식으로 이야기하면 연구실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통칭해서 고전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상대해주는
텍스트. 이거는 꼭 책일 수도 있고 그냥 세상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일 수도 있고요. 내가 롤모델로 볼 만한 어떤 동료나 선배나 누군가가 나의 텍스트이기도 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고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연구실에서 고전이 강조되는 맥락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런 의미일 테고. 고전의 지혜. 그냥 단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있다고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만으로는 삶이 안 굴러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일단 돈이 많다고 해도 어떻게 쓸지는 공부를 해야 또 알 수 있잖아요. 결국 그냥 다 공부를 결국 해야 되는 것 같아. 살려면.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활동을 계속 해나가는 것 말고 다른 어떤 활동으로 내 그 삶을 채워 나갈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뭔가 하면 할수록 환경 파괴와 뭐 그런 거에 더 기여를 하게 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결국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이 근데 뭐였다고 했죠? 산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지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스펙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을 보장해주거나 자립에 물론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되긴 하겠지만 그런 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할 때에 이제 내가 그런 공부를 아마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그냥 좀 되게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하나 어떻게 잘 못하는데 이 삶이 어떻게 잘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뭐 작은 거 하나에도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고 사람들한테 말도 잘 못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무리 뭐 스펙을 잘 쌓아놨다고 해도 삶이 그냥 피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공부하고 사는 거 하고 마음을 쓰는 거 하고 이런 게 다 계속 연결되어 있는 공부를 필요로 하게 되는, 어떤 공부를 하든 그 공부를 하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